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남북 군사분계선인 38선 전역으로 북한이 남침함으로써 한반도에는 갑작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운이라 여러 번 참 죽을 곱해는 여러 번 당했지. 당해도 그래도 명예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건동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부인애들이 도시락 싸가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편대비행 네 집 돌아오잖아. 네 대가 돌아오는데 세 대가 돌아오면 하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네. 71년 전 푸르름이 가득했을 6월 이제 겨우 20살이 되었던 앳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이곳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6.25 참전유공자회 하동군 지회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2000년 6월 25일 발족을 하여 2004년 사무국장을 지낸 참전용사 출신 김기권 씨. 다음 해인 2005년 지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역임 중입니다. 김기권 씨의 업적은 6.25 유공자들이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군 조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김기권. 나이는 올해 우리 나이로 92. 그때 6.25 일어날 때에는 20살 먹었는가 봐. 그때 일어날 때는 대한 청년단에 거기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때 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올 때는 이거 뭐 바로 막 불바다거든 그때. 그래 저 이민상 꼴차에 가서 피신을 해서 피난을 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서울의 아침이 혼비백산이 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 224라는 작전명으로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기습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소련으로부터 1만 5천 소총과 139포, 87 T-34 탱크와 94 전투기를 지원받아 막강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의 규모는 4분의 1 정도였고 탱크를 막을 장비와 전투기 역시 없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11개 사단을 38선을 그 전차를 가지고 서울 장안을 밀고 내려온 것이 3일 만에 서울 장안을 탈환을 당했어요. 3일 만에. 대항이 안 돼요. 총을 쏴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우리는 듣기로는 전쟁이 났다 소리를 들을 때 벌써 한국의 남한 땅에는 막 거의 반 이상이 막 점령을 다 당했겠어요. 그러니 밑에 연대는 막 자꾸 내려오기가 바쁘고 또 이 한국군은 지금 후퇴하기가 바쁘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만큼 그때는 참 사정이 어려웠죠. 부산하고 대구하고 막 쉽게 말하면 이리 우리 땅이지. 나머지는 다 이북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전부 정치고 무엇이고 다 이북에서 다 가느라고 있었던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전쟁에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군에 완전히 점령된 서울, 그리고 한 달 후엔 대전까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8월 18일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공표했습니다. 북한군의 마지막 목표인 부산 점령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대구와 부산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남해를 점령한 사실은
6.25 때 인문군이 남해를 발을 디뎌오는 새벽 4시에 삼천포에서 어선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둔촌마을이라고 했어요. 둔촌마을. 둔촌마을에 그 초소에 경비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둘을 총살을 새기고 심지어 마을에 구장, 단장, 청경단장 이렇게 한 사람들 전부 소집해가지고 해명산천 전부 끄시고 가서 전부 학살을 다 죽였어요. 아, 뭐 우리 동기도 많이 죽었고, 우리 한 마을에 같이 간 친구가 내 앞에서 쓰러져 죽었거든. 그래도 그걸 죽었다 소리를 집에 와서도 못 했어. 그때는 뭐 전쟁 단식이 아니라 어째볼 도리도 없고, 이 사람은 뭐 구지도 못 하고, 막 그때는 나도 없는데, 그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입대할 때 멀트락 자르고 소득 깎아 저기 2017에다가 앉았는가 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만 제땅색이라 해가지고 그따 담아가지고 집에다 붙여줬거든. 북한군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남한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전쟁 고아, 사망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고 피해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들려온 희망의 소식. 1950년 6월 27일 전쟁 발발 이틀 만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미국을 필두로 총 16개국에서 193만 명의 국제연합군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16개국이 전투에 참가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 16개국이라고 하면 그것도 숫자가 이만저만 아니고 또 그 힘이 엄청나다고 해. 유엔군에서 인천을 상주해가지고 인천서 상륙해서 이틀 만에 서울 장안을 복구로 시키고 저 신의주 항해도 이북 압록강까지 전투와 전진을 해서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됩니다. 작전 개시 하루 만에 인천 진입에 성공하였고 1950년 9월 28일 서울 탈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남한군과 국제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북으로 진격을 시도하여 1950년 10월 19일 평양 입성을 넘어 압록강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셀 수 없이 많은 국군들과 참전 군인들의 사망자를 냈고 죄 없는 민간인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으로 얼룩져야 했습니다. 근데 전투는 일단 참 안 나는 것이 제일 상처이라. 전투가 났다 고모 이쪽에 군인이 상하든 저쪽에 군인이 상하든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어 있다고. 총기를 사용하니까 특정.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사천에서 우리는 이제 타와에서 그제 비행기 오늘 몇 호와 그때는 T6를 하다가 그제 연습기 하다가 그다음에 F-50 물상기 내보내잖아 그제. 근데 우리 파일럿 조종사들 되게 결혼했잖아요. 오늘 우리 남편이 전방에 간다 그러면 부대 앞에 부인애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편대비행 4대씩 돌아오잖아. 4대가 돌아오는데 3대가 돌아오면 하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천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네.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면서 다시 남한의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이른바 수적 우세를 앞세운 인해 전술로 국제연합군과 우리 국군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후퇴를 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1950년 12월 초 우리 군은 중국군에 밀려 결국은 평양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금강유역까지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우세했던 전쟁의 기류가 또다시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지고 22사단 그 수색중대를 들어가가지고 사창 전투에 이제 참석을 돼서 실탄 그 단비가 막 여러 수십 대 대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그 위험이 제일 컸어요. 그 사창 전투에서 휴전을 받았구만. 휴전이 7월 27일 날 휴전됐는데 12시에 휴전이다. 그때 뭐 휴전이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아이고 언제 살았다고 막 그러면 좀 죽었지 뭐. 피해가 엄청나지요. 지금 전쟁 기간이 3년인데 임진왜란이 7년이 걸렸다고. 그런데 그때 임진왜란 해봐야 지금 인명 피해는 그리 많지를 않았다고요. 지금에 비해서. 그런데 이북이 쳐내려왔을 때는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그 당시 2천만이 조금 넘었는데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죽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래가지고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 사이에 일어난 6.25 전쟁은 유엔 연합군과 중국의 북한 지원군까지 참전하며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동안 60만여 명의 국군을 비롯한 13만여 명의 미국과 연합군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를 좋아했던 이상신 씨. 6.25 사변이 터지면서 설렘으로 입학한 고등공립학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공군에 지원해 시험에 합격한 후 공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단 전쟁은 안 나야 되는 게라 6.25 사변을 갖다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만일에 그 당시 못 지켜내고 다 부산이고 쉽게 말하면 대구고 다 점령당해 버렸으면 그만 이북 세상이 돼버리고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그래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이 쉽지 말하면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충분히 기억하고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바람이고 꿈이라는 게 앞으로 이 후손들이 어쨌든지 몸편이 잘 크고 또 나라도 참 번영하게 잘 지켜나가는 게 그게 좋아야지 뭐 딴 거 없어요. 이곳은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전시가 열리는 남해 유배문화관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위원장인 최준환 씨.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참전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족들을 찾아가 동기들의 흔적인 일기, 속기록, 훈장, 표장, 비망록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하여 공개 전시 중입니다. 전시를 통해 참전 용사들의 노력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 6.25 참전 유공 연연이 90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 고령자가 돼서 아다시피 그 당시에 6.25 월남 전장터에서 목숨 바쳐 나라 살린 이 6.25 월남 동지들이 자꾸만 노예해져서 이제는 줄기야 부리면 가게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한이 지금도 맺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도 아주 젊고 이러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어 놓은데 후세기에까지 안보만이는 절대 보장을 하고 또 6.25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같이 맹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국군 13만여 명, 유엔군 4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전쟁 고아는 10만여 명, 이산 가족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픔과 한을 남긴 상처뿐인 전쟁.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남해 상동면에 거주 중인 참전용사 최준환 씨. 도라지와 더덕 등을 키우며 주변 지인들과 나눠 먹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팔 씨는 20여 년의 공군에 복무 후 현재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9년간 마라톤 경주에 참석해 완주상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조국을 위해 한 번뿐인 젊음과 목숨을 던졌던 우리들의 영웅. 가까운 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